예, 안녕하세요. 사프로고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같이 볼 글은 이세보의 농부가라고 하는 연시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총 12수의 연시조인데 올해 수능 강의는 전문이 다 나와 있지는 않고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전문을 한번 다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고전 운문 파트의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연시조였거든요. 시조와 연시조.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 가운데 하나일 텐데 실제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언급됐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농부가라고 하는 이 시조는 지배계층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교훈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의 글들이 교과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냐면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글을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철의 훈민가라든가 여러 가지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을 좀 다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농가 원령가나 훈민가와 같은 백성들한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쓰여진 글들, 그런 글들과 함께 엮어서 공부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EBS에 나와 있는 것들은 12수 가운데 일부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짚고 넘어가죠. 선생님이 12수의 연시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보는 거는 앞에 있는 전반부의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제 봄, 여름, 가을로 해서 몇 개씩, 3개, 2개 이런 식으로 7수까지가 농사 짓는 과정, 봄, 여름,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수 이제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8수죠. 8수에서는 대화체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현실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뒷부분에서는 백성들에 대한 교화 혹은 교훈을 줄 목적으로 쓰여지는 글이 몇 가지가 덧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상의 측면에서는 눈에 띄게 좀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읽다가 보면 시조 종장의 마지막 음보 하나가 없어졌죠. 그죠? 보통 시조라고 하는 것이 4음보로 쓰여집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장들은 4개의 음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조를 보면 마지막 종장의 한 음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수능 특강에 그 문제가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 복이 나오는 문제에 왜 그러한 형식을 취했는지가 나왔을 텐데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시조창의 형식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보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형식상의 특징이니까 일단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갈 텐데요. 사실 본문 내용은 상징성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해석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간단하게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아실 것은 각각의 수를 보고 이게 어느 계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봄에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 글 전체에서는 그래도 비유와 상징성이 있는 그냥 유일한 글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에 잡은 춘강을 우수로 옮겨 냈는다고 했습니다. 자수는 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춘강은 봄볕이겠죠. 왼손에 잡은 봄볕을 오른손으로 넘겨 짚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의미가 뭔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논농사가 바로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모종을 만들어서 그 모를 논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지, 그지? 아마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모내기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모를 왼손에 찧어서 심을 때는 한 개씩 오른손으로 찧어서 땅에 심겠지, 그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왼손에 잡은 모를 오른손으로 옮겨 심는다는 거니까 여기서 춘강이 상징하는 바는 원래 나와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 봄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봄 햇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모내기 할 때 사용하는 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벼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표현 방식을 잠깐 볼까요? 이게 상징성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왼손에 봄볕을 잡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오른손에 옮겨 잡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봄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데 이것을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의 주관적 변용이 사용됐어요. 이 부분에서 이미지의 주관적 변형도 하나 기억하시고 춘강이라고 하는 것이 모내기 할 때 모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모내기 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됐죠? 자, 중장 갑니다. 다시 읽어보고요. 자, 자수에 잡은 춘강을 봄볕을 오른손으로 옮겨내어서 농부가 흥에 겨워서 수답 이종하니. 자, 농부가 지금 모내기 하는 농부가 흥에 겨워서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농부가 흥에 겨워서
수답은 논이에요. 논에 뭐를 옮겨 심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초장과 중장은 모내기를 하고 있는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용상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내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하는 거죠. 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다가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거니까 노동하는 것인데 이걸 어디에도 노동의 고통 같은 것들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를 심고 있는 얘들 농부들이 흥에 겨워한다고 그랬죠. 모내기의 흥겨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노동의 고통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니까 일치문제 나왔을 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장 보겠습니다. 아마도 성세낭미는 이뿐인가? 오라? 아마도 성세낭미는 이뿐인가? 하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사음보가 생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조선 후기에 시조창의 형식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해석해 봅시다. 성세낭미는요. 성세라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평성대의 즐거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흥겹게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부들을 보고 하자가 평가한 것이 태평성대의 즐거운 백성은 니들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서는 평가가 나온 거죠. 앞에 초장과 중장에서는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풍경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하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구조 일단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봤던 첫 번째 요거는 봄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봄 중에서 모내기 하는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1수와 2수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원래는 1수와 2수가 있는데요. 그 1수와 2수도 봄이고 지금 보시는 3수까지가 봄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손에 잡은 춘강을 봄볕을 오른손으로 옮겨내어서 농부가 흥에 겨워서 수답에 이종한다. 자,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태평성대의 즐거운 백성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 농민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모내기하는 풍경, 그 풍경을 보고 흥겨운 백성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갑니다. 그 다음은 사수죠. 사수하고 오수가 여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름이라고 일단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요. 자, 여름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초운, 재운, 풀 맬 적에 전원부 수고한다. 자, 아까는 모내기였었죠. 지금은 풀을 매는 거니까 이거를 김매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김을 메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메고 두 번 메고 김을 메고 있는 농부들아 수고한다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자, 중장. 사립 쓰고 호미 들고 상평, 하평, 분주하다. 누가? 농민들이. 사립 모자일 거예요.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호미를 들고 상평, 하평, 위에 논, 위에 밭, 아래 밭, 위에 논, 아래 논. 김을 매느라고 분주하다라고 또 역시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주하게 여름 농사 김매기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장 보시죠. 아마도 실시하면, 실시란 말이 때를 놓치는 거야. 뭐 하는 때? 김매기 하는 때죠. 이 여름에 덥다고 김을 매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리면 1년 생애가 허사, 또 마지막이 없죠. 그죠? 허사인가? 마지막에 아마 하노라와 같은 마지막이 있어야 되는데 시조창의 형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음보가 생략된 겁니다. 자, 마지막은 아마도 이렇게 김매기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실시하면 1년 생애가 1년 농사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가 지금 이런 김매기하는 해들에 대해서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던지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봤던 삼수는 봄에 모내기 하는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 보신 것은 여름에 김매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힘들게 일하는 농민들을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걔들한테 지금 힘들지만 지금 때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망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몇 수인가요 이게? 오수인가요? 오수도 마찬가지로 여름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방 봤던 사수에서 여름이 있었죠. 오수도 마찬가지로 여름이에요. 계절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근고하야 심은 곡식 오곡. 자, 근고는 고생이겠죠. 힘들게 고생해서 심은 곡식 날 가물어 근심하였는데. 자, 아마 이 글 속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부정적인 시어 같아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심을 하였는데
유연자군 오신 비. 자, 유연자군 한자 복잡하죠.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뭉게구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뭉게구름에 온 비 이런 뜻이에요. 자, 뭉게구름에 온 비에 패는 이삭이 거룩하다. 이삭이 팬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뭄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뭉게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비를 뿌려주니까 그 오곡들이 익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거룩하다라고 여름날에 곡식이 익어가는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장. 아마도 우순풍조 성하신가. 자, 우순풍조는요. 자, 비하고 바람이 순조롭게 내리고 부는 거예요. 순조로운 비와 바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의 섭리 혹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고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는 이러한 어떤 자연의 섭리는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임금에 내렸던 임금의 성덕이라고 합시다. 임금의 덕, 성덕을 예찬하는 부분도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생해서 심은 오곡 날 감으로 근심하였는데 뭉게구름 오신 비에 패는 이삭이 거룩하다. 보기가 좋다. 아마도 우순풍조는 이런 자연의 이치는 성화 임금의 덕인가? 또 마지막에 하노라와 같은 마지막 음보가 생략돼 있어요. 자, 이거는 여름날에 가뭄으로 고생했다가 비가 와서 곡식이 익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앞에 풍경 마지막 종장은 이건 아마도 임금의 덕 때문에 그런 것이다. 평가하고 끝난 거죠. 지금 보시는 내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 개 봤어요. 세 개 모두 다 구조가 똑같죠. 앞에 두 수에서는 풍경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앞에 두 수란다. 다시 정정합니다. 앞에 두 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풍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상으로 눈에 보이는 특징이 종장의 마지막 음보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 왜? 조선 후기에 시조창의 형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육수입니다. 가을일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절감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백로상강 다다랐거든, 되었거든 그런 뜻이에요. 백로상강은 절기입니다. 절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절기가 된 거예요. 가을의 절기입니다. 자, 백로상강이 되었거든 낫 갈아 손에 들고 낫을 갈아서 잘 들게 갈아서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이 모든 곡식이 다 익었다. 자, 이제 추수할 준비가 끝난 거죠. 추수하러 간 거예요. 모든 곡식이 전부 다 익었으니까 낫을 갈아서 오곡이 익은 논으로 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추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장. 지금의 실시한 농부야 일어무삼 땡땡땡 없지 그지? 지금 벼벨 때 그때를 놓치는 농부한테 내가 말해서 무엇 생각된 거는 하겠느냐.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다시 또 경계하고요. 교훈을 주는 거죠. 지금이 바로 딱 배를 벨 때니까 지금 이 추수할 때 이 때를 놓쳐버리는 농부야. 내가 말해서 못하겠느냐. 말할 필요도 없다.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름에서 사수였나요?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백성들한테. 이 사람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왕족이에요. 왕족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농사짓는 걸 보면서 걔들한테 뭔가 훈계하고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 곳곳에 보여지는데 사수하고 육수에 보이는 마지막 요 부분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지금 실려있지 않습니다만 이 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수에 가면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이제 남아있는 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몇 수인가요? 7수죠? 7수도 가을입니다. 지금 육수에서 추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제 7수 보겠습니다. 1년 수고하여서 백곡이 풍등하니, 풍등이 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이겠지? 1년 동안 농부들이 수고해서 모든 곡식들이 풍년이 들었으니라는 뜻이에요. 풍등하니 우순풍조 아니었다면 한포고복 어이하였겠느냐. 우순풍조 아까 봤어요, 그죠? 이거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합시다. 뭐 순조로운 바람과 비캡 더 이상하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한포고복은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요. 태평성대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서 배를 두드리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야 배불리 먹는 게 최고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포고복한다는 것은 지금이 태평성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가을의 추수가 끝났어요. 자연의 이치, 자연이 순조롭게 비와 바람을 불어줘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어.
추수가 끝난 다음에 농촌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을 초장과 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중장 갑니다. 아마도 국태평 민안락 금세신가? 자, 국태평 나라가 태평하고 민안락 백성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지금인가?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한오라 같은 것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고 즐거워. 무슨 말이겠어요? 또 역시 태평성대죠.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인 것 같다.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태평성대 누구 때문이에요? 임금 때문이죠.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덕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 요 마지막 종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교재에 실려 있는 것은 팔수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그대 추수 얼마나 하였는가?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 신역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자, 그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한테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대화체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한테 묻고 있어. 같은 처지의 농사꾼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대 추수 얼마나 하였는가?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와 신역 세금이죠.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나 남을런지 땡땡땡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회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습니다만 당대의 어떤 가혹한 세금에 대해서 우회적인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풍자 혹은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추수 얼마나 하였는가?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 신역 세금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뭐를?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아마도 다 내고 나면 겨울나기 땡땡 또 생략됐어요. 어려울 것 같네. 이런 게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회적으로 당대의 가혹한 세금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마지막 두 수에서는 백성들한테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선생이 분명히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없는 글이 아닙니다. 봐둬야 될 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EBS에서 이것저것 작품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만 실제 그 중에서 수능에 날 거 안 날 거 명확히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거는 날 거에 포함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문을 한번 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뿐 아니라 함께 엮어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어느 국어선생한테 물어도 누구나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정학유의 농가원령가, 그 다음에 정철의 훈민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